이 신하 이민우 씨죠. 대단히 유명한 사례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이 접근해서 내가 이 사건 처리해 줄게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고위 검찰, 고위 판사와 좀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면서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고소장이나 어떤 법률 서면을 쓰실 때 당연히 전문가가 쓰는 게 좋죠. 여러분들이 어떤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직접 쓰시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당연히 변호사가 써주시는 게 절차적인 안전성 측면에서나 당연히 그 결과의 측면에서도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당연하게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선임했다면 선임된 변호사가 전문가의 역량을 발휘해서 서면도 써주고, 물론 이게 100% 다 이겨줄 수는 없겠지만 가지고 있는 최선의 노력과 그 최선의 지식을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절차를 진행했을 거라고 믿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는 변호사인지라 이런 일들을 들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내가 선임한 그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더라. 무슨 말이에요? 고소장을 써주는 그 사람이요, 변호사가 아니었대요. 변호사가 아닌데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는 사무장님이라고 해가지고 변호사님 밑에서 좀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변호사의 일을 좀 대리해서 일도 처리해주고 좀 여러 가지 절차 진행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도 아니고 아예 변호사 사무실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또는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좀 거액의 돈을 뜯어가는 그런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고, 저는요 이런 사건들을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아주 중대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무장도 아니고 브로커 같은 그 사람이 마치 변호사나 전문가인 양 행세하면서 내가 이 일을 처리해 줄 수 있어 라고 이런 행세를 하면서 돈을 뜯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법조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이거는 법률신문 기사였고요, 변호사 자격 없이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법률 상담을 불법적으로 대행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신하 이민우 씨죠. 대단히 유명한 사례였는데 신하 이민우 씨가 어떤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변호사도 아니고 사무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이 접근해서 내가 이 사건 처리해 줄게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고위 검찰, 고위 판사와 좀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면서 이민우 씨에게 자그마치 26억 원을 가로챈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액수죠. 그런데 사건을 좀 뜯어보니까요, 이 사람이 단순히 변호사 또는 전문가를 사칭한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그리고 단절을 시키죠. 다른 진짜 전문가, 다른 진짜 변호사들과 상담을 하거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든 거예요.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기라는 것처럼 이 심리적으로 장악을 한 거예요. 이건 사기꾼들이 하는 전문적인 수법인데 심리적인 장악을 통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완전 쥐고 흔든 거죠. 그래서 이민우 씨가 이 사람한테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26억 원이면 이민우 씨가 아무리 톱스타였다고 하더라도 작은 돈이 아니죠. 거의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징역 9년형을 선고를 하고 또 26억 원을 추징하는 추징금과 같은 금액을 배상하라는 배상명령 판결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징역 9년이 형량으로 나온 거고 거기에 26억 원이 추징이 나왔어요. 국가의 벌금처럼 추징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여기다가 같은 금액 26억 원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배상 명령이 나온 거예요. 이 배상 명령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민사소송이 없이도 배상 명령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과 비슷한 효력을 받는 집행 가능한 집행 권한이 될 수 있는 배상 명령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배상 명령 제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만 일단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결국 이 사람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 건데, 결국 이 사건도 어떻습니까? 진짜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인 척 하면서 돈을 갈취한 사건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들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진짜 가끔 가다가 아주 대단히 유명한 변호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변호사를 본 적도 없고, 계약서를 보더라도 이 선임 계약서가 너무 형편없고 작성했다는 법률 문서가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형편없는, 도저히 전문가가 썼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서면들만 제출한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선임을 했어요? 이 사람을 왜 선임했어요? 그럼 광고를 보고 갔다거나 지인 소개로 갔다거나
뭐 사무장님 뭐 브로커 통해 가지고 소개 받아가지고 갔다고 해요. 놀랍죠? 실제 변호사를 보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고 또 돈을 준 거잖아요.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돈을 주면서 그 변호사와 얼굴 한번 안 본다? 저는 사실 그게 좀 납득은 되진 않는데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조심스러운데요. 이 모든 사무장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사무장 직함만 걸고 사실상 뭐 외근 사무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브로커죠. 사건만 변호사에게 갖다 주는 그런 브로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브로커조차도 아니고 애초에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변호사인 양 전문가인 양 행사하면서 이거는 완전히 사기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장님도 아니고 브로커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에게 오셔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가 유명한 변호사를 좀 알아보고 갔는데 그 유명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담만 하고 나중에 변호사님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오시지도 않고 계약서만 쓰더라. 그래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 상담을 하고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상담까지 이루어지고 그 상담한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게 가스라이팅을 좀 하더라. 지금 아니면 지금 너 큰일 난다 이렇게 겁을 주면서 계약을 안 하면 마치 큰일이 날 것처럼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곳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도서장이나 어떤 그 서면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작성을 하고 또 실제 소송 수행도 알 수 없게, 당연히 변호사 선임했으면 선임된 변호사가 재판이 나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형사사건이라면은 수사 입회를 같이 해줄 거 아니에요. 또 그러지도 않더라.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은 단순히 서면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건 컨트롤에도 있는 것인데 그럴 역할을 하지 않을 거라면 상당히 좀 의아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사건 선임을 할 때 특히 피치 못하게 뭐 구속된 경우라거나 진짜 뭐 급박한 상황에 있는 경우라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상담을 한다? 이거 조금 의아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변호사 아닌 사람이 계약까지 좀 하려고 한다. 돈을 받는 사람이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변호사의 명예가 아니다. 이것도 좀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공동사무실이기 때문에 공동사무실 명의로 돈을 받고 있는데 절대로 개인적으로 돈을 받거나 뭐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 수행을 한다. 이것도 납득할 수가 없죠.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 고용되어 있는 어쏘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어쏘 변호사가 수행하는 거야, 그럴 수가 있는데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소송 수행을 한다는 게 애초에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것은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하실 때는요, 변호사 사무실이 맞는지 또 소송을 수행한 사람이 변호사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 보시고 아니라면 좀 의심을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런 것들이 법조 불신을 좀 커지게 하는 그런 불씨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진짜 없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